신나는 겨울방학,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장으로 떠나보시죠.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진천군 송기석 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대표 보양식, 굴과 꼬막 요리 열전 속으로 고고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충북을 여행하다 보면 이제 우리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도계 조형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20여 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고 하네요. 네, 고드미, 바르미. 네. 이 양반고울의 이미지를 담은 조형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시군 경계선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계 조형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이게 시군의 경계를 알리는 알림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충북을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에게는 이 충청북도가 뭐 충절의 고장, 선비, 뭐 청풍명월의 고장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알리는 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교통의 중심지 강호축 건설 등 충북의 미래상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0여 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요. 충북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공청회 열고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난 17일에 남북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가 있었고요. 또 29일, 30일 중부권, 북부권으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네, 도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은 그런 새로운 조형물이 탄생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세 명 다 하얀색 그러네요. 눈 소식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자,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큰 추위가 온다는 절기상 대안인데요. 크게 춥진 않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서 추위가 덜한 대신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북부 지역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오늘 아침까지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6도로 예상되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날은 추워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요.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흐린 날이 많겠고요. 모레부터는 비 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절기 대안의 옛 조상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방이나 마루에 콩을 뿌려 악기를 쫓아냈고요. 또 집안 곳곳을 고쳐서 새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이들 많이들 방학 기간일 텐데 아이들은 뭐 신나겠습니다만 이제 또 부모님들은 네. 또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방학이니까 뭐 좀 아무것도 안 하고도 놀리고도 싶다가도 네. 또 괜히 그랬다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혼돈스럽게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네. 뭐 마냥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막 한편으로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뭐 맞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 좀 뒹굴거리고 빈둥빈둥 네. 되고 싶다가도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라도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렇대요. 예. 그래서 자,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저희 아침에서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곳들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손꼽아 기다렸던 겨울방학. 춥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겠죠? 여기 겨울을 만끽하는 신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랑도 타고 다니기에도 재밌고 스릴이 넘쳤어요. 도시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색 체험장에서 즐기는 유쾌 발랄한 겨울방학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곳은 증평군에서 농어촌공사와 손잡고 조성한 충북권 최초의 관광단지인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체험객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 셔틀버스도 눈길이 갑니다. 리조트 내에 있는 버스는 미국 관광단지에서 보실 수 있는 트롤리 버스라고 하는데요. 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버스를 자유롭게 탑승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하차하여 즐겁게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버스입니다. 이국적인 셔틀버스에 올라 신나는 놀이터로 떠나보는데요. 자칫 썰렁해 보일 수 있는 겨울 풍경이지만 그림 엽서에 그대로 나온 듯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간단한 조작법만 익히면 즐길 수 있다는 루지 체험장. 여기는 익스트림 루지가 있는 곳인데 무동력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네, 무동력으로 갈 수 있고요. 네, 성인이 탈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단 11세 이상 어린이들이 탈 수 있고요. 동반 탑승은 11세 이하 어린이들과 120cm가 안 되는 어린이들은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루지 출발 지점까지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색 체험을 앞두고 한껏 부푼 아이들 표정 참 밝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수칙과 작동법을 먼저 익힙니다. 저희 루지는 세계 최초 아스팔트로 되어 있었고요. 상당히 익스트림하게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안전하게 다 보호대가 설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금 청소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안전하게 재미있게 타겠습니다. 오토바이 탔죠. 오토바이 타셨어요? 예. 어떻게 타실 예정이세요? 뭐 안전하게 타이죠. 모두들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출발하는데요. 이내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들. 루지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급 커브 구역에서도 짜릿함을 즐깁니다. 스릴이 넘쳤어요. 진짜 자동차를 진짜로 한번 타본 것 같았어요. 충청도에서는 이제 루지라는 데가 없는데 처음 생겼다고 해서 처음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도 타고 다니기에도 재밌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루지는 지금 코스가 딱 2개 있어요. 인코스, 아웃코스. 인코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 약간 커브길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웃코스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게 직선 코스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6월 개장 이후 루지 체험장을 찾은 사람만 해도 6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속도감을 즐기고 주변 경치 감상도 하고 그야말로 매력 넘치는 놀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리조트 내 눈썰 매장. 겨울 체험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시리도록 하얀 눈 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천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하 4도 이하가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거의 매일 눈을 만들고 있고 이 각도는 서릴 각도는 약 15도로 형성된 썰매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녀노소 그다음에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튜브 썰매를 가지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썰매장이 되겠습니다. 완만한 경사지만 코스가 길어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눈썰매장. 추위야 가라! 겨울바람을 가르며 질주 본능을 한껏 불러일으킵니다. 타보니까 어때요? 네, 타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탈 수 있어서 좋아요. 몇 번 탔어요, 여태? 지금 3번쯤이요. 얼마나 탈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요. 저희는 대전에서 봤는데 가까운데 이렇게 길게 재밌게 탈 수 있는 눈썰매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넓은 목장으로 가보는데요. 이곳 덕분에 우리 지역도 이제 목장 보유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면양들이 있어요. 면양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방목도 돼 있고 그 평일에는 2차례, 주말에는 한 3차례 정도 보더콜리라는 양무리 개가 이제 양들을 모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보더콜리라는 견종은 이곳이 바로 양몰이 공연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미국에서 물 건너왔다는 지체 높으신 양몰이 개는 포스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이 순간을 놓칠세라 관객들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교량 건너기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양떼를 반대쪽도 막아주고 목동의 지시에 따라 양몰이개가 다리 위로 양떼를 모는데요. 무리지어 무사히 다리를 건너는 양떼들. 첫 번째 미션 양들이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이번엔 장애물 통과하기 미션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 앞에서도 막힘없이 임무 수행을 하는 주인공들. 훈련받은 양모리개와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는 양들의 행동이 볼수록 신기해서 관객들의 박수도 끊이질 않습니다. 견종은 이제 그 보더 콜리라고요. 세계에서 양모리 견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견종이에요. 처음에 이제 생후 한 2, 3개월서부터 이 그 애기들하고 노는 훈련, 대략 한 6개월 이 정도서부터 이제 그 양모리 기본 베이직 트레이닝을 시작하죠. 양모리 공연 미션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먹이를 주는 시간인데요.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아이들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 양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먹이를 먹으러 오는데 그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예, 아이들이 워낙 이런 그 양리나 이런 것, 그 양몰이 하는 거를 거의 처음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자, 이번엔 승마 체험장으로 가보시죠. 마방에 먼저 들러 말과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몸집이 작은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주 좀 작은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품종이 할라마가 있고요. 150cm 정도 돼요. 셔틀랜드 포니, 그건 한 최고가 100에서 120cm 정도 되고요. 미니어처 호스가 있어요. 얘네들은 한 84cm 이하 되는 아주 작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4개월 정도부터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승마만큼 신사적인 스포츠도 없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말 위에 오른 어린이, 얼마나 떨릴까요? 무서워요?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펴고 멀리 보고. 코치님 볼게요. 네, 아주 잘 타고 있어요. 이 말은 항순인데요. 말에 오르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안정시키면서 말과 친해져야 한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자세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처음에 무서웠는데 그 다음은 재밌어요. 요즘 아이들이 도시에서 이제 뭐 장난감이나 뭐 좀 자연을 좀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데서 직접 좀 말을 타보고 또 양 먹이도 주고 해보니까 좀 도시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곳은 계절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데요. 수상 레포츠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완공 이후의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의 놀이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그리고 워터파크 등 다양한 시설들이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신나는 여행, 그리고 다양한 체험하다 가세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고 행복이 자란다고 하죠.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신나는 놀이터에서 함께한 이색 체험들. 아이들의 겨울방학을 더욱 풍성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네, 루지 체험부터 승마 체험까지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총집합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썰매도 타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색 체험장, 특히 익스트림 루지 체험장은 뭐 아이들도 좋아하겠습니다만 어른들도 가시면 저런 거 은근히 재밌거든요. 가보고 싶네요. 네, 특히나 이제 넓은 자연 속에서 체험을 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개드린 증평의 관광단지, 중부권 최대 관광 명소를 꿈꾸는 곳인데 저희가 초대석에서도 직접 모셔서 그때 한참 또 말씀을 듣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놀이시설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해요. 수상 레포츠 시설도 생기고 뭐 숲 체험장, 또 식물원 등등도 생긴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올 겨울 방학뿐만 아니라 여름 방학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러 나들이 떠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충북 진천에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농다리, 2번 의림지, 3번 국가대표 선수촌, 4번 보탑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초대석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 중에 한 곳은 천은천인데 제천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진천과 상관없는 명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겨울방학입니다. 네. 겨울방학과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도 좋고요. 우리 자녀들 겨울방학 네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벌써 추억으로 남기고 계신 사진이 있다면 사진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네. 이제 송기석 군수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천의 신년군정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룩한 진천군. 지난해 덕산읍 승격으로 진천군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발전의 롤모델로 부상했습니다. 상주 인구 9만 명, 4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전국 1위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달성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한 진천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의 희망찬 새해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 진천군 편으로 함께합니다. 송기석 군수님 직접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경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진천군이 이제 덕산읍 승격을 비롯해서 고용률 달성 전국 1위까지 이제 눈부신 성과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진천군정에 주목할 만한 성과 좀 꼽아주시죠. 예. 우리 진천군은 대내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년 고용률, 인구 증가율, 1인당 GRDP, 예산 확보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네. 그 성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인구 증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진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8만 1천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인을 포함한 상주인구는 9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인구 증가율은 3.66%로 전국 5위, 비수도권 1위에 해당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진천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인구 증가율은 2016년 12위에서 2019년 5위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 충청북도 인구는 16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인구는 2만 1,0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75%에 해당되는 인구 증가가 진천군에서 발생됐습니다. 그 인구 증가는 약 16,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천군의 인구 증가가 충북의 인구 증가를 견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천군의 인구 증가 내용은 규모적으로도 매우 크지만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천군의 인구 증가의 과반수 이상이 충청북도 관내 지역에서 왔고요. 그중에서 80%가 취업이나 주택으로 진천군에 유입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진천군은 왜 이와 같이 인구 증가가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확대 정책과 또 하나는 그 교육이라든가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딱 맞아떨어져서 인구 증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이 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느냐 이걸 이제 올해 계획을 또 들으면서도 아마 많이들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많은 기관 지자체에서 이제 새해 시작할 때 사자성어로 방향성 비전을 제시하곤 하는데요. 진천군 올해 이제 사자성어로 선즉 제인을
선정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진천군의 신년화들은 선직제인인데 그 이를 도모하려면 선수를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천군정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금년도에도 힘차게 발전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네네. 느껴지는데요. 자, 2020년 진천군정의 주력 사업은 무엇일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 우리 진천군과 충청북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망 중심의 교통 네트워크를 철도망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은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 사업을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충청북도, 경기도, 그다음에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수도권 내륙선 계획을 반영하자는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좀 더 수도권 내륙선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선은 동탄서부터 안성, 그다음에 진천 선수촌,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연결한 노선으로 78.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2조 5천억 원에 소요되고 동탄서부터 청주공항까지 34분에 돌파할 수 있는 중고속 철도가 되겠습니다. 과연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발전 측면과 사회적 가치 증대 측면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청주공항이나 혁신도시 또는 진천 선수촌의 역세권이 생겨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지대할 것이고, 또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국토 개발까지 확대하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대한 접근들을 30분서부터 2시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은 고용 유발 효과가 22,000명, 또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2천억 원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상반기면 그 결과가 나오면은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토부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 또는 민간 차원에서 수도권 내륙선의 필요성을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MBC 충북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진천군 이제 3년간 취업자 수가 1만 명이 넘게 늘었어요. 이제 새해에도 더 활력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 경제 성장은 투자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은 4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총 6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 효과가 좋은 대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즉 하나큐셀이라든가 CJ제일제당, SKC, 글로벌, 롯데글로벌 로지스 등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진천군의 지난 3년간 신규 고용자가 무려 1,3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활동 5만 명,
이상이 있는 것이 전국에 72개 시군이 있습니다. 72개 시군에서 고용률이 70.9%, 경제활동 참가율이 72.3%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 자랑스럽게 진천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의 지역 경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유치에 의해서 일자리를 증가를 시키고 또 근로자를 지역에 정주를 시키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정주 여건 개선할 때 인구가 증가하고 다시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역 경제 구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 지역 발전 롤 모델로 전국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더 군적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주마가평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노력을 좀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올해 계획들 각 분야별로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많은 또 복지 정책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 복지 분야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지방자치 최종 목적은 지역 발전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눈부신 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내적 성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군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 진천군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천군에서만 실시하는 자랑스러운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을 통합적으로 돌봄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공모사업에서 진천군이 선정된 사업으로서 향후 2년간 42조 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나이가 드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시지 않고 현재 사시는 곳에서 주거나 복지나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천군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진천군에 확실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진천군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또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진천군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경비 확대나 명품 교육 제공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지난 4년간 학령 인구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인구가 무려 1,314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은 4년간 16.25%로 충북 1위, 전국 7위에 해당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진천군은 농촌 도시에서 도시로 변함에 따라서 학령 인구 비율이 청주의 12.1%에 이어서 11.8%를 2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명품교육을 보복하기 위해서 2019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군세의 5%에서 무려 40%가 오른 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경비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우리 진천군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로 충북 1인 72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 급식으로 최고 품질인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15개 모든 초등학교에 스마트 스쿨을 진천군의 교육경비로 조성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진천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료 교복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의미래교육센터라든가 또는 명품교육 확대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서 진천군의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제 농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주축이든 지역 경제 주축이든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네네. 현재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의 문제, 또한 농산물의 감소 또는 개도국, 지폭이 등 대내의 농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난제 극복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면서 금년도를 창조농업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존 관행과 틀을 파기를 하고 혁신적으로 농업정책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한 원년이 금년 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은 농업 인프라와 또는 조직 또는 R&D, 유통 등 농업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하는 농정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천군의 농정부서는 종전 3개 부서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혁신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일어나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1차 산업의 농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확대된 농업의 6차 산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우선 과학영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진천군은 과학영농을 위해서 별도의 과학영농팀을 금년에 별도 전단팀을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첨단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가공하고 상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부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을 해서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농산물을 판매는 진천군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특히 진천에는 CJ제일재단 첨단 식품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CJ제일재단과 계약 재배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CJ제일재단에서 진천 쌀밥을 햇반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전국에 진천 농업의 브랜드가 널리 펼쳐갖고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넓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계획도 궁금해요.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이웃사촌과는 서로 다 친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과 갈등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 체계로서는 한정된 예산, 자원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 또는 지역 발전을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 간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거냐 하는 문제는 바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지식,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나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공유도시 협력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유도시 협력사업을 좀 자원이 절약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절약됩니다. 환경오염이 감소가도 지역의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이 중심이 돼 지난 10월 진천군, 음성군, 그다음에 증평군, 괴사군이 공유도시 사업을 앞으로 공동과제로 추진하자는 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과 음성군 공유도시 협력사업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진천군이 통큰 양보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음성군에 양보를 해서 음성군의 소방 네네. 종합병원을 유치를 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또 혁신도시 청소년 두드림 센터, 또한 혁신도시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도 행안부에서 시설을 공유하고 장소를 공유하는 우수한 사례라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이 이와 같은 공유도시 사업에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사군은 중부사군의 공용으로 될 수 있는 단일 상품권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사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고요. 또 관광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중부사군 군민들이 똑같은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같은 관광사업도 하고 앞으로 중부사군 간의 체육대회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도시 사업이 실시가 되면은 지자체 간 서로 다 네. 상생 발전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진천군 올해 또 많은 또 손님들 맞을 일이 기분 좋은 일이 있더군요. 올해 6월에 이제 진천에서 59회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좀 많이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잘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13년 만에 충북 도민체전을 금년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제를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체육시설 정비에 무려 350여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천 종합 스포츠타운을 4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300억 원 정도 들였고요. 또한 그 체육시설 정비에 50억 원 정도를 대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요번에 충북 진천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은 군단에서 처음으로 모든 경기를 진천군에서 열립니다. 즉 진천군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체육고등학교 또 진천군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모든 경기가 진천에서 다 열리는데 이와 같은 경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 군민 여러분, 지난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이 열렬한 지원과 성원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적재인의 각오로 진천군 발전을 더욱 힘차게 견인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씀 들은 대로 이 국민들과 함께 또 비상하는 2020년 진천군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송기섭 진천군 스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체 비만 예방과 흰다리 교정에 효과적이고 집중력과 균형 감각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동작 독수리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바르게 쓴 자세에서 우리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게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바닥끼리 마주볼 수 있도록 손을 한 바퀴 꽈서 손바닥 왼손, 오른손을 서로 밀어내 주실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에 내려주고 쇄골을 옆으로 늘려주실 거고요.
우리 이제 오른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균형을 잘 잡고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리면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꽈서 발등으로 발목, 종아리까지 감싸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허리를 펴서 앉아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호흡을 5번 해주셨으면 일어나 팔, 다리를 풀러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를 해주시고 오른팔 위에 왼팔을 올려서 팔을 한 바퀴 꽈줘서 손바닥끼리 마주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동작하는 동안 손바닥끼리 더 밀어내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 주실게요. 왼쪽 다리에 체중을 이동하고 중심이 잡혔으면 오른 다리를 가볍게 떼어내서 오른발, 왼쪽 다리를 감싸 안아줄게요. 골반과 어깨가 일직선인가 정면인가 체크해 주실 거예요. 두 손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끌어올려 스트레칭 해주며 허리를 곧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일어나 다리 풀고 발 풀러서 우리 이 동작 유지 자세에서 호흡 5번 해주시고 10회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저 자세로 설명까지 계속하시고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충북 진천에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농다리, 2번 의림지, 3번 국가대표 선수촌, 4번 보탑사 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곳은 진천이 아니죠.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겨울방학과 관련된 네. 여러분의 에피소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하면은 뭐 잊을 수 없는 추억이나 놀이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보내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정되신 분들께는 또 특별히 진천군에서 준비한 네. 예, 특산품으로 선물로 준비를 좋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겨울철 제철 음식 특히 이제 바다 쪽을 생각해 보면 굴, 꼬막 같은 거 너무 생각이 너무 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진짜 바다가 없는 충북이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래도 좀 신선한 걸 먹으려면 시간을 들여서 달려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 떨어지는 면역력을 채워줄 바다의 보양식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추워지는 날씨, 기력 떨어지기 딱 좋은 시기. 겨울에 뭘 먹으면 좋지? 굴이랑 꼬막이 좋다고? 면역력에 좋은 굴을 먹어야지. 겨울이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 좋죠. 영양이 풍부한 꼬막을 먹어야지. 작지만 겨울 입맛을 제대로 깨워줄 꼬막도 좋습니다. 굴, 꼬막? 아이고, 고민되는데 이거. 굴 대 꼬막, 겨울 보양식 진검승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향기로운 굴 냄새 아닐까요? 굴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요? 네, 굴 전문 음식점입니다. 굴이 싱싱해 보이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통영수협에서 매일 아침 새벽 배송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딱 팔을 수 있을 만큼만 분량을 받아가지고 저녁 늦게 오시면 손님들 굴 떨어져가지고 영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게, 그죠? 네. 남해 바다에서 키운 싱싱한 굴이 한정 수량으로 들어온다니. 통영에서는 부표 아래 조가비를 길게 늘어뜨려 큼직하게 굴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깥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 크게 자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굴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굴은 칼슘과 면역력과 신체 발육을 강화시키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굴 요리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추운 겨울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굴 국밥과 싱싱한 굴에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굴전입니다. 아, 여기도 굴, 여기도 굴, 저기도 굴. 야, 여기 진짜 굴천지고 굴세상이네요. 탱글탱글한 굴과 매콤한 고추장의 만남. 대박. 이 입안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냥 먹으면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무침들이 확 잡아주면서 그냥 계속 먹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맛이 바로 굴무침이네요. 네. 굴맛에 빠져서 많이들 네, 오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네. 그 굴에 여기서 어떤 맛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거죠? 굴을 드시면 힘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단골분들이 많아요. 야들야들한 수육과 싱싱함의 윤기가 좔좔 흐르는 굴 보쌈입니다. 보쌈을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주시기 위해 손수 쌈을 싸주고 계신데요. 마늘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네. 올해 또 목표 중에 사람 되기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합을 해가지고 네. 일절 제 멘트를 안 받아주시네요. 고기의 야들야들함이랑 굴의 싱싱함이랑 섞이니까 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도 와, 너무 환상적인데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굴 돌솥 비빔밥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굴 나름의 또 그 맛이 있고 근데 이 탱글탱글한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좀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흰 밥에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굴 젓갈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오늘 덕분에 정말 맛있는 굴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요. 힘이 넘쳐나요. 두 번째 보양 음식은 작지만 맛있는 꼬막입니다. 겨울 입맛을 깨워주는 꼬막을 먹기 위해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꼬막을 제대로 즐기시는 손님도 계시네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 입맛에 쫙쫙 들어붙습니다. 굴이 먹다 하나가 어디 가도 잘 모르겠네요. 맛있어서. 그 정도로 맛이 있다. 맛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꼬막을 골라내며 손질을 하시는 사장님.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손맛이 들어가니 꿀맛이겠네요. 왜 이렇게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하게 묻혔으니까. 정답이네, 정답이네. 꼬막을 손질하는 게 힘이 들 수 있지만 손님들에게 좋은 요리를 보답하기 위해 손수 다 하시는데요. 사장님, 꼬막이 싱싱한 이유가 있나요? 아침에 여기서 경매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질하기 때문에 싱싱하거든요. 칼칼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인 꼬막탕인데요. 푸짐한 꼬막 정식 완성! 자, 꼬막이 왔습니다. 집이 꼬막 정식인 거죠? 네, 꼬막탕, 탕, 꼬막전, 꼬막 간장 양념. 진정한 밥도둑은 바로 이 친구였네요. 양념이 고소하게 잘 배어 있으면서 그냥 하얀 밥 한 공기 딱 떠서 먹으면 한 공기 뚝딱. 꼬막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 쫄깃쫄깃한 꼬막 돌솥밥입니다. 야, 이게 바로 꼬막 돌솥밥. 네. 이건 좀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양념장에 그냥 비비기만 하면 맛있어요.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맛있는 돌솥밥. 양념장을 싹 넣어서 먹으니까 다른 반찬은 일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초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초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해초는 장도 뭐 변비 없애주는 거고요. 위도 보호해주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꼬막 돌솥 비빔밥.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시조가 떠오른다. 꼬막은 말이죠. 막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겨울 보양식 꼬막 놓치지 마세요. 면역력도 없고 몸에 기력도 없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 굴과 꼬막 요리로 겨울철 제대로 보양하면서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예. 네. 굴이냐 꼬막이냐. 그니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네, 겨울철에 이제 뭐 기운이 떨어지면은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풍부한 영양 들어있는 음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아침에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충북 진천에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아닌 것은 네.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2번 의림지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821님, 5852님, 9245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3821님부터 살펴보죠. 네, 겨울방학 맞춰서 연수받고 오늘부터 밀린 일도 하고 건강도 챙기려고 하는 교사입니다. 네. 어릴 적 시골에서 저수지 뚝에서 비료포대 깔고 눈썰매 타고 논에서 썰매 타던 일이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아, 요거 타보신 분들은 알죠. 여기 네, 신나는 거. 네. 예. 자, 5852님. 겨울방학은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시간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귀찮음이 많은 우리 중3 딸아이는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출근할 때 모습과 퇴근할 때 모습이 항상 똑같아요. 오, 네. 이게 약간 엄마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퇴근할 때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다시 출근하는 건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9245님 마지막이에요. 제가 네. 어릴 적에는 방학이면 무조건 시골을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지냈어요. 그러다 계약하기 하루 전에 집에 왔습니다. 시골에서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거칠어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추운데 막 나가서 그러니까요. 엄청 열심히 노셨네요. 예.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사람 사는 맛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세 분께는 저희가 진천군에서 준비한 선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이번 주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왠지 분주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준비들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23일까지 해서 임산물 원산지 표시 직분 단속에 들어갑니다.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11개의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체, 전통시장,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주요 농산물,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면 이거 절대 안 되죠.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거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신고하실 분들은 좀 밑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우리의 옛집 한옥을 공부할 수 있는 한옥 모델하우스 찾아가고요. 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조병욱 음성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건강하게 기분 좋게 특히 설 준비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